텔레그램은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은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강력한 보안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악의적인 용도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여러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절대 엮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베트남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페이스북, 잘로, 그리고 텔레그램이 대표적입니다. 페이스북에는 없는 주제가 없는데요. 부인구직, 부동산, 중고거래를 비롯해 각종 정보에 관한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불법적인 정보에 대해 다루는 커뮤니티도 많은데요. 페이스북과 잘로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법적인 정보는 텔레그램으로 공유가 되는데요. 이런 정보는 보통 페이스북의 댓글로,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한국의 사설 도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은 단속에 의해 매월 도박 범죄 단체가 체포되는데 규모가 수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축구, 농구, 배구 등 인기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방식인데 특히 유럽 리그나 국제 경기 시즌이 되면 베팅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다리 타기와 같은 즉석 도박도 인기가 있는데요. 단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단속을 강하게 하지만 텔레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하네요. 베트남의 일반 노동자들은 주 6일을 일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도 내고 밥도 먹고 가족도 부양하려다 보니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일할 때 주로 베트남 남직원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를 파헤쳐보니 도박이 이유였죠. 텔레그램을 통해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이 쉽다 보니 빠르게 중독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결국엔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베트남 사람들은 자극적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나라로 도로 위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 사고보다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은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하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일반적인 SNS 플랫폼에서는 잔인한 사진이나 비디오 콘텐츠 업로드가 제한되거나 검열됩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검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충격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나 상태가 동의 없이 공개되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줄 수가 있죠. 또한 사망자의 시신이나 심각한 부상 장면이 노출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는 보는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받다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되어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죠. 사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SNS에 좋아요 버튼을 받기 위해 그냥 올려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베트남에는 여러 유형의 성매매 수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수법도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성의 집으로 방문하거나 남성의 집으로 여성이 방문하는 출장 형식의 수법이 대중적입니다. 어린 여자들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정해서 신체 스펙과 가능한 수위 그리고 비용을 적어서 10,000명이 넘게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홍보를 하는 거죠. 관심이 있는 남성들은 개인적으로 여성에게 연락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대학생, 미혼모 여성, 그리고 다른 노동으로는 돈을 벌 생각이 없는 여성들도 많고요. 심지어 시골에서는 마담이 어린 여성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며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키고 마약에 중독시켜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직 단위로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은 호기심에라도 이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대부분 불법이며 불법 거래는 사기, 폭력, 협박과 같은 위협이 따를 수도 있고 외국인 신분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추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을 모자이크 없이 언론에 노출합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의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어떨까요? 베트남의 일부 텔레그램 그룹에서는 정력제를 판매하는 광고가 자주 등장합니다. 정식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원료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불법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강력한 효과 또는 빠른 반응 등의 마케팅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베트남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적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판매자는 주로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여 접촉하며 다른 나라의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은 그냥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합니다. 일반 상품을 거래하듯 이루어지고, 다만 물건을 박스에 담아서 담벼락 위로 던지는 형태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는 그만큼 단속이 심해서 마약과 관련된 사고가 적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주위에 공장이 많이 위치한 중소도시에는 비교적 마약 거래가 흔합니다. 항상 동일한 시간에 아파트 담벼락 위로 박스를 던지고 가는 오토바이가 보이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자극적이죠? 여러분은 눈앞의 자극을 쫓지 말고 건강하고 안전한 베트남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불법적인 것 말고도 베트남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베트남 거주 비자와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